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모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도 많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어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과 소외층 노인들이 붐비고 있는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입니다.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무료 급식소에는 매일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정성이 가득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난 식사 시간은 음식 솜씨를 뽐내는 조리사와 자식처럼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식사 보조와 배식 전달, 힘든 설거지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금상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무료 급식을 시작해 지금은 하루에 350여 명이 줄지어 교대로 무료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들은 저소득층일수록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저 모금하는 저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게 너무나 그 연말이면은 더 외롭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쌀, 라면, 이불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영등포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일 사회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등록비 10,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회원들은 걱정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외된 노인들의 보살피는 사랑의 손길은 미흡합니다. 올겨울 따뜻한 배려와 정성들이 이어지는 사회 공동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방법으로 영화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영화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3년째 영화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관에 스마트폰 거치대와 헤드폰이 설치됐습니다. 자리를 잡은 관객들은 스마트폰의 자막과 수어, 헤드폰을 통해 나오는 화면 해설을 들으며 영화를 즐깁니다. 저기 있다! 일본 경찰들이 총격을 가하며 김장욱을 쫓는다. 골목을 내달리던 김장욱이 모퉁이를 돌아 이어진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든다. 스마트 안경을 쓰면 증강현실로 화면에 자막과 수어가 나와 주변에도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스크린당 한 주에 10,000원꼴이면 당장이라도 적용 가능하지만 아직은 시연회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크린 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정확히 음성이나 말로 해설을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보급화돼서 좀 이렇게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 저 포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영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2016년 시청각 장애인들은 대형 영화관들을 상대로 영화 관람권을 확보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에 손을 들었지만 영화관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영화관을 찾아 개발된 기술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현장 검증에 나섰고, 원고 측은 기술을 접목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곰돌이봉사회 파주시 지회가 지난 10일 파주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제3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아울러 표창장과 임명장 수여와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파주시 곰돌이 봉사협회에서는 1년에 2번씩 매년 5월 달에 효사랑 큰 잔치와 12월 달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파주시 관내에 한 7만인가 8만 명이 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저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런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년간의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뽐내는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배움과 나눔은 삶을 빛나게 한다는 순천시의 2019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이 지난 12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성실한 배움과 꾸준한 재능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을 누린 순천시민대학 한글장문교실 시민영어학습센터의 수강생과 강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축제의 장인 어울림 마당은 드럼과 통기타 장구의 퍼포먼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제1회 재능기부 왕을 뽑는 서로상 수상 등에 이어 발표마당에서는 수강생들의 동화 구연, 시 낭송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흥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문화건강센터 1층 전시실에는 수강생들이 출품한 생활도예와 순천 여행 스케치 등이 전시돼 평생학습의 놀라운 성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나눔과 재능을 살리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축하하는 2019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019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19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996년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일보, WBC 복지TV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의 영광은 넷마블 문화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넷마블 문화재단은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우리 사회 미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문화 만들기와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3개 영역을 통해 장애인 먼저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게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두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이달의 좋은 기사, 올해의 좋은 방송 등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2019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공모전 시상에 이어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시상 부문에서는 LG화학 여수공장과 송산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슬로건 공모전에서 홍예지 사회복지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새롭게 각색한 품바 공연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세월 이야기가 담긴 품바 공연장에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동산에는 노인들이 붐비고 있는 서울 대학로 물빛극장에는 품바 공연이 배우와 관객들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 경력 45년 차의 광대인 재송 배우가 특유의 입담과 춤, 노래로 배꼽 빠지는 품바 타령을 노인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최성훈 배우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시대의 상황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바탕 설교를 하면서 관객들과 함께 각설이 타령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로 이제 25년 만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대답도 잘하시고 나오셔서 노래도 잘하시고 나오셔서 춤도 잘 추시고 뭐 너무 그냥 25년이라는 세월이 역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각설이 천장근의 일생을 축으로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 대한민국 현대사의 다양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겪는 그의 인생 역정이 1인 14역의 파노라마로 펼쳐져 노인들은 추억을 더듬으며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품바 공연에 감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만큼 감격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있다는 걸. 옛날에 저 80년대, 90년대 본 적이 있는데 옛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기억도 많이 나고 정말 웃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롭게 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재밌었던 장면을 그대로 놓고 또 현대에 또 괜찮은 장면이 있으면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믹서를 해서 더 새로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품바로 재탄생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입니다. 여수시와 롯데 석유화학 계열사가 김장 3천 포기를 나누는 따뜻한 연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와 롯데 석유화학 4개 계열사 여수 쌍봉복지관이 지난 11일 쌍봉사택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손길을 폈습니다. 계열사 임직원과 사택 부녀회원, 복지관 관계자, 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나눔 행사에는 3천여 포기의 배추를 나르고 다듬고 버무리는 등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담은 김장김치는 여수 지역 홀몸 노인과 다문화 가정, 섬 지역 위기 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5곳 등에 고루 전달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온정의 자리가 됐습니다.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롯데 석유화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 속에 교복 지원과 홀몸 노인 지역아동센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워킹맘과 자녀에게 힐링 캠프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롯데 석유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눔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조손 가족에게 사랑의 밑반찬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에서 조손가족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밑반찬을 마련해 200여 세트로 포장하고 조손가족 140세대 400명과 여성복지시설 5곳에 전달해 온정을 나눴습니다. 행사에 동참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러한 나눔의 행사가 지역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사랑 나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과 빙판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예방법을 윤성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철 추위가 찾아오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로 진료 대기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질환들로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계 질환과 빙판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울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2,600여 건으로 전체 사고 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나는 낙상 사고가 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철에는 그 정형외과 환자들이 많이 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겨울철 낙상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반뼈, 이제 허리,
그리고 이제 손목 이런 데가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점은 사실 조심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은 대부분 골밀도 검사나 이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가서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적인 조처를 충분히 취하시면 이런 낙상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 중 안면마비 증상인 구안와사로 인해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생각보다 큰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양치를 하는데 물이 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물우물 했는데 한쪽으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한쪽이 시리다 저리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러운 신발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을 피해야 균형을 잃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수채화 드로잉 기법을 이용한 작품을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여수시 돌산에 위치한 갤러리 안에서 드로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수 행복학습센터에서 드로잉을 배운 41명의 주부 수강생들이 참여해 연필이나 붓 등으로 그려낸 그림으로 다양한 작품 8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소묘라 부르는 드로잉은 그림을 그리기 전 밑그림으로 가는 선과 굵고 힘찬 선이 어우러져 더욱 생생한 느낌을 표현한 기법입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재료를 쓰지 않고 연필이나 드로잉펜, 채색 도구로만 이루어진 엄마들의 손그림 작품들입니다.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엄마들의 애정과 마음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으신데요. 그 행복함과 즐거움, 위안과 향수를 우리 보통 어머님들 그림 속에서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수채화 드로잉 기법으로 일상과 주변의 소소한 풍경을 섬세하게 채색해 담아낸 화폭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에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작가님들 작품만 보다가 일반인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드로잉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심코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의 모습과 자연 속의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곳곳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는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 모두 분주하실 텐데요. 크리스마스 실과 연탄 봉사, 그리고 사랑의 몰래 산타 등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연말을 더욱 따뜻하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미 있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